공화당이 오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하원을 수성하고 상원 탈환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화당 바람, 즉 레드웨이브의 기대감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다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모두 공화당에서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는 주별로 2명씩 배정된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 중 34석, 그리고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상원 34석 중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몬타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텍사스주 등 10곳을 현역 의원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가 승리하는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경합 지역 중 9곳은 민주당이나 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의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51석으로 공화당의 49석을 근소하게 앞섭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현역 지역 2곳만 빼앗아도 다수당이 됩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화당 주자로 상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호건 전 주지사의 능력과 평판으로 승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시간주에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은퇴를 선언, 공화당이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을 내세워 20년 만에 상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위스콘신주에서도 사업가 에릭 호브데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 민주당 현역에 맞서 이변을 노리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장악 지역인 미네소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지지율 44.9%로 바이든 대통령 45.5%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무려 14개나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총 14개를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생성형 AI를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한인 영주권자 A씨를 연방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 1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0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성 영상물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 목적을 위해 직접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 사진을 생성한 후 이를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물 합성 작업 폴더 안에는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접속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배너 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약 4년간 경찰의 단속을 회피해오며 사이트를 운영해왔고 그는 범죄 수익금 등으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당국에 의해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전부를 폐쇄 조치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국선 변호인 선임 등 보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벌어들인 구체적인 범죄 수익을 확인한 후 추징 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며 연방국토안보수사국 HSI와 함께 A씨의 미국 내 불법 세탁자금 몰수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 기간, 중남부에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최소 21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주 쿡카운티에서 7명, 아칸소주 전역에 걸쳐 8명, 오클라호마 메이즈 카운티에서 2명이 각각 숨진 데 이어 전날 폭풍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날 4개 카운티에서 총 4명이 숨졌다고 이날 오전 밝혔습니다. 집중적인 피해를 본 켄터키의 작은 마을 찰스턴에는
전날 밤 토네이도가 64km 범위에 걸쳐 머물면서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상당수의 주택을 무너뜨렸습니다. 곳곳에 전력시설도 파손돼 켄터키주 17만여 가구를 포함해 미 동부 지역의 총 60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 중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토네이도 발생이 부쩍 잦아지면서 치명적인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은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또 이달 16일 휴스턴 북서부에서는 토네이도와 강풍으로 인한 사고로 8명이 숨졌으며 이달 21일 아이오와주에서는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미 내륙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되면서 토네이도를 잇따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를 훔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고 있는 3인조 일당과 마주친 미국 유명 배우가 절도범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인기 드라마 제너럴 하스피럴에 출연했던 배우 조니 왁터는 지난 25일 새벽 3시경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와 사우스 오프 스트리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왁터는 자신의 차가 견인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 견인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스크를 쓴 강도 중 한 명이 왁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왁터의 차량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는 중이었습니다. 왁터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도주했고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촉매 변환기 내부의 촉매 성분은 일반적으로 백금, 팔라듐, 로듐의 조합으로 값어치가 높은 백금족 금속으로 구성돼 있어 절도범들은 이를 훔쳐 수백 달러에 되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빌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 달러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빌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 고객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US셀룰러는 인수 합병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빌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 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T모빌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엔 신생 이동통신사 민트모빌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흥행작 나 홀로 집의 배경으로 등장한 시카고 교회의 저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27일 미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 홀로 집에서 주인공 케빈 맥컬리스터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등장하는 저택이 최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525만 달러 가격으로 게시됐습니다. 이 집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인 위네카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미국에서 유명한 부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의 매물 사이트에 지난 24일 등록된 소개 글에 따르면 이 집은 9,126제곱피트 면적에 침실 5개와 욕실 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1921년 건축돼 2018년 대대적으로 개조 확장됐으며 내부에는 농구 코트로 쓸 수 있는 체육관과 소규모 영화관 설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나 홀로 집에로 유명한 이 벽돌 저택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 집을 소유할 드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8세 주인공 케빈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떨어져 큰 저택에 홀로 남게 된 뒤 집에 침입한 도둑 일당에 맞서는 등 좌충우돌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저택의 전경은 이 영화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미 연예 매체 TMZ는
이 영화 촬영 감독의 말을 인용해 영화에서 집 내부로 묘사되는 장면은 이 저택 안에서 촬영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이 집은 2021년 12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고객에게 하룻밤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용 숙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시애틀행 유나이티드 항공 2091편 날개에서 연기가 새어나와 활주로로 향하던 중 엔진 문제로 이륙 전에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들은 공항 위를 선회해야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비행기는 게이트로 견인됐고 승객들은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여행을 다녀오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항공기 엔진 화재 사건 외에도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항공편들이 지연되는 등 수많은 여행객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24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공항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는 곧 디지털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주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칸 버크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돼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은 실물 면허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물 카드와 함께 디지털 면허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콜로라도, 델러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주리, 유타 등 여러 주에서는 이미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통안전부 보안 검색대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